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 주인장 주말 농부입니다.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기대감도 많은데요. 오늘은 체류형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1탄으로 체류형 쉼터가 면적은 넓어졌지만 솔직히 그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저희가 보았던 농막 중에 예전에는 불법이었지만 지금 봐서는 체류형 쉼터로 딱이다 라고 생각되는 농막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내용을 보다 심화시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체류형 쉼터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검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류형 쉼터도 농막에서 크게 바뀔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농막에서 면적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면적을 효율적으로 늘리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영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를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 농장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직접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손수레입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서 이 손수레 꼭 필요한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손수레는 두발 손수레입니다. 이 두발 손수레가 외발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손수레 없다면 아래 저희 쇼핑몰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매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체류형 쉼터 기사가 나왔을 때 발빠르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고요. 농막과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허용 면적이 기존 대비 13제곱미터 약 4평 정도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큰 차이고 다양하게 농막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10평과 6평은 생활 공간적인 측면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왜 그렇게 차이가 없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막이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곳이 조금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반 주택과 농막 그리고 체류형 쉼터의 차이는 바로 이동식 주택이냐 아니면 현장에서 건축되냐 바로 이것입니다. 주택이야 현장 건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평수로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동식으로 제작되어 차량 이동이 되고 현장에서 하차되어 설치가 됩니다. 물론 현장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장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가격적인 부분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그게 체류형 쉼터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체류형 쉼터 역시도 현장 건축보다는 이동식 주택의 형태로 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농막 그리고 체류형 쉼터가 설치되는 환경이 정말 작은 농로를 따라가서 설치가 되기 때문인데요. 농막을 저희도 영상 찍으러 다녀보면 3m 도로인데 여기에 또 장애물이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농막도 3×6m의 기본형 컨테이너 농막인데 이것도 오다가 이렇게 나무에 부딪혀서 외부 콘센트가 파손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농막이 설치되는 위치가 도로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또 가격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 건축은 이동식 주택에 비해서 그 비용이 비싸기는 합니다.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체류형 쉼터는 12년 후 철거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판국에 현장 건축을 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12년 뒤에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철거 비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12년 후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현장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이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는 이동식 주택의 형태로 제작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차량으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에서 아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폭이 3m 이상으로 제작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커야 3.3m 이 정도? 이게 차량 탑재나 여러 가지 이송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체류형 쉼터의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주택의 형태가 아니라 현재의 농막, 이동식 주택에서 크게 구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만들면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지금보다 효과적이긴 하겠지만요. 그렇다고 주택처럼 그 구조가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농막도 이번에 한층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체류형 쉼터와 동일하게 데크, 처마, 정화조, 그리고 주차장까지 허용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이 농막의 경우는 아직까지 12년 후 철거라는 조건을 못 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막을 놓고 주말 농장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고요. 왜냐면 솔직히 여러 농막을 다녀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현장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주말 농장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 꼭 이거는 불법이다,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명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말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들 남들 모르게 이것저것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바로잡아서 다행입니다. 농막도 체류형 쉼터와 별반 다름없이 규정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다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체류형 쉼터의 경우도 주택과 같이 아주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33제곱미터이므로 4 곱하기 8 구조를 갖는다면 이 주방 공간의 배치와 보다 넓은 거실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농막도 이제는 데크, 처마, 정화조, 그리고 주차장까지 허용되고 있기에 앞으로 사람들이 체류형 쉼터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현장 건축을 통해서 10평짜리 멋진 거주시설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어떻게 체류형 쉼터를 놓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미 컨테이너 농막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체류형 쉼터는 12년 이후 철거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2년 후 철거라는 부분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현장 건축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12년 후 철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요.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고민하셨던 분들의 불만과 여러 민원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12월에 잘 정리가 되어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랫동안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12년 후 저희가 계속 이 주말 농장을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3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그래도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농막도 비싸게는 7, 8천 하는 이런 농막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투자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성비 좋은 농막,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싶기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랫동안 사용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농막은 12년 후 철거라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인 20제곱미터와 나머지 13제곱미터를 분리해서 만들게 되면 체류형 쉼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13제곱미터의 공간을 분리해서 처분하면 다시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현재 농막을 사용하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공간을 별도로 제작해서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러면 나중에 이거 팔면 다시 농막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12년 사용 후 다시 농막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 사용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꼼수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기존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3년 동안 유예해준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처음부터 체류형 쉼터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요.
3년이 지난 후 체류형 쉼터로 신고를 하게 되면 최장 15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보다 더 사용하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형 쉼터로 만들 때 이 추가한 전시를 팔아버리고 다시 농막으로 신청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말 느낌상 체류형 쉼터도 12년 후 철거가 아닌 연장 방안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저희 희망사항이긴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농막인데요.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게 매물로 나왔던 농막인데요. 저희도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지만 농막이 있는 토지 잘못 매입했다가 여러 가지로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경우인데요. 그건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현재 체류형 쉼터 테두리 안에서 변경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농막을 보시면 3/6 컨테이너에 이렇게 전실 공간이 추가로 붙어 있는 경우인데요. 아마도 3/9m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공간이 참 활용도가 높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창으로 개방감이 있게 3면을 다 만들면 전실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고 약간 썬룸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겠다 싶었습니다. 썬룸이 좋은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사실 썬룸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썬룸은 정말 비쌉니다. 저희가 일전에 세컨하우스를 검토할 때 3/6m 썬룸 공간에 대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이게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비쌌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로 제작하게 되면 그 비용이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는 2.6/4m 견적을 뽑아보았는데요. 이따가 그 비용까지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컨테이너로 썬룸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체류형 쉼터 면적 규정이 33제곱미터인데요. 이게 꼭 직사각형 형태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했던 사항이고요. 면적 규정은 이때 이게 형태가 꼭 직사각형 구조는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농막의 입구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만들고 이 가운데를 데크를 놓게 되면 아주 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데크의 경우는 가장 긴 외벽에 1.5m 면적까지 허용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6m 18제곱미터가 현재 농막의 면적이고요. 전실을 새로이 꾸미려 하는 게 2.6/4m 토탈 10.4제곱미터 도합 28.4제곱미터이고요. 그러니까 추가 전실로 꾸미는 거 포함해서 농막의 면적이 28.4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허용 면적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차이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크의 가용 면적은 가장 긴 외벽이 7m인데요. 즉 7/1.5, 10.5제곱미터의 데크 면적이 허용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체류형 쉼터 허용 면적에서 저희는 조금 작기 때문에 4.6제곱미터가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크 허용 면적을 생각해 본다면 도합 15.1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공간에 4/4m의 데크 공간이 거의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효율적인 구조 아닌가요? 저희는 농막에서 하루 이틀 보내다 갈 때가 있는데 솔직히 낮에는 그늘이 없고 편하게 앉아있는 공간이 없어 불편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처마 작게 만들어도 이 컨테이너 공간이 어느 정도 그늘 공간도 마련해 줄 것 같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실 공간으로 이렇게 통행이 아주 쉬울 것 같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받은 컨테이너 전실 공간의 견적은 바로 부가세 별도 290만 원, 즉 3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비쌌는데요. 물론 하차 비용은 제외이고요. 여기에 용접을 통해서 연결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분리해서 배송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용접을 해서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체류용 쉼터를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면 견적을 새로이 받아보셔야겠지만 저희가 농막을 74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받은 320만 원 이렇게 하면 1060만 원으로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잘 내고 하시면 1000만 원의 체류용 쉼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는 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체류용 쉼터뿐만 아니라 농막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체류용 쉼터를 생각하실 것 같고요. 독일은 이미 주말에 도심에서 벗어나 체류용 쉼터 개념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도 영상을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12년 후 철거 규정만 조금 보완이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신다면 이런 주말 체험 영농에 아주 색다른 묘미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고요. 저희 채널에서도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주말 주택, 그리고 체류용 쉼터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